저희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20살 때에 경험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가 행복을 못 느끼고 이런 거는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방향도 맞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쌓여야 내가 진정한 걸 하는 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매일매일 실적의 수레,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이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보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지만 누구에게는 보상의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게 고통스러운 시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매일매일 실적에, 물론 이 실적 안 받으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고 밑에서 뭐라고 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저는 이 분한테 감히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는 실적왕을 한번 해보세요. 실적왕을 저는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내가 이 더러워 매일 실적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진짜 내가 실적왕이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교 때려칠까요? 이랬는데 한 번은 내가 1등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실적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실적 왕이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아니 어쨌든 누군가는 실적 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안 풀리네 이러고 있을 거냐고요. 누군가는 실적 왕을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왜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되지 말아야 되지? 왜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상황에 부딪혀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배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스펙과 뭐 이런 이력들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문화 현장이거든요. 처음에 갈등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TV에 나오고 누군가는 방송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생기지가 못해서 그렇구나, 또는 내가 뭐 이게 안 좋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조건이 없어서 그렇구나, 막 학연 지연이 없어서 그렇구나, 혈연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꾸만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을 내린 게 뭐였냐면 아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부정적인데 누가 나를 써주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배우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소통, 공감, 힐링하는 정말로 문화인이 될 거다. 예술인이 될 거다.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퀀티티, 양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1등 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진짜 그 1등하는 실적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적왕이 될 만큼의 열정과 노력과 그런 상태와 자세를 가지고 부딪혀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술 같은 거는 좀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사회생활 하면은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 농협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 정도면 나름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저돌적으로 한번 내가 지역 농협에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볼 거는 진짜 다 해보고 진짜로 후회 없고 미련 없이 내가 툴툴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겠다. 요런 각오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전 25살 대학생입니다. 사람들을 쳐내기만 합니다. 사람에게 크게 다쳐받고 감정적으로 다치기 쉬운지라 관계 맺기에서 시도조차도 않네요. 맘 같아서는 어울러 지내고 싶지만 맘 같지가 않네요. 고맙게도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도망만 치네요. 이 바보 같은 행동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상처는 지금 이 사연자분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남들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상처들이 다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상처에 탁 부딪히면은 쓰라린 거라. 자, 여러분들 상처가 안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안 나. 그러면 바람이 더우면요. 여러분 막 더운데 바람이 후 이렇게 불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죠? 그런데 상처가 나 있어.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어때요? 쓰라려요. 아파요. 뭐냐면 결국에는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좋은 바람들도 쓰리고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쳐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자꾸 사람을 피하지? 그러면 내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 번쯤은 그냥 에이 얘다 모르겠다 하고 또 상처받으면 어때? 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런 도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알아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안 되는지도 모르면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이 친구는 알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 전 그게 절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서 그게 상처가 안 되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곪게 냅두지 말고 상처를 계속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 직업이 애널리스트인데 주변에서 반대도 심하고요. MBTI 검사에서도 안 맞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신기하네. 사실 MBTI 같은 걸 하면은 내 성향과 적성에 맞는 것들이 사실 잘 나오는데 직업을 애널리스트로 갖는다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관심 지표에서 안 맞는다고 나온다. 이중인격자. 7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고요. 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확신이 있고 승산이 있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반대가 심한 게 뭐가 중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싶어.
그게 누구의 연설인지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꾹꾹꾹꾹 지금 참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날 컨텐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반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변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다, 밀고 나가세요. 확신이 든다, 밀고 나가세요. 그런데 주변이 반대가 심한 거에 대해서 아, 쟤네는 왜 날 이해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제가 아프리카 BJ를 딱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프리카 BJ를 딱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배우 친구들, 지인들,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멘토 해주시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걱정하고, 야, 그거 해야 돼? 야, 아프리카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진짜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괜찮겠어? 야, 이 이미지에 타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 그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즉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런 이 미래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난 이 플랫폼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이 탁 들었을 때 제가 아프리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방송을 했는데 저한테 반대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심한 건 당연한 건데, 그 반대를 지지하는 그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애널리스트로서의 확신이 있는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고2 여학생입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 멘토링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상담도 받고 생각도 해서 조리 전문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 전문학교에 대해 진학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하나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고2 여학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안다라는 건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점에 플러스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 플러스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내 기준과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틀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 대학 멘토링도 다니고 저 나름대로 이 분야에 필요로 한 상담도 받아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나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리 전문학교로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캐릭터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어디를 가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맞다면. 그리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말릴 수 있어요. 그건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문대학교라고 하면은 인식이 안 좋은 게 우리 한국 사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전문대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 전문대 가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인생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학업과 학력과 이런 스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전문대학교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대학교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확실한 꿈 가지고 있잖아요. 요리사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리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나 수준에서 넘어서기 위해서 대학 멘토링도 다니고 나름대로 상담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꿈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여학생을 응원해주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뭔데 감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저는 오히려 회계가 좋아서 전과를 해온 건데 하준님은 회계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조언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대학교를 졸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회계를 하면 이 생각이 들어요. 자, 회계는 사무실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무제표 딱 보고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 딱 보고 짜짜짜짜 빼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딱 0이 맞춰줘야 돼. 그런데 0이 안 맞는다. 뭐가 잘못했는지를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평생 그 일을 처박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스타일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 재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조언이 있다면 일단 내 적성에 맞으면 따봉이죠. 제가 있었던 그 일리노이라는 대학교, UIUC라는 대학교는 회계 재무로 지금은 좀 랭킹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 2위를 다투던 그런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5년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예 취업률이 한 9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초봉이 한 7천 정도? 7천 정도 돼요. 초봉이. 회계사. 그럼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저가 가슴이 뛰지 않더라고요. 그 초봉 7천 받는다는 게 제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평생 그렇게 앉아서 사무실에서 썩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회계의 특성이 좋고 가슴이 뛰어요 하면은 정말로 회계에 대한 전문성 갖추세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자, 요즘 트렌드를 봐야 돼요.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죠. 그래서 회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향후에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를 트렌드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왜냐면 회계는 없어질 수도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는 그런 서베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학을 지금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가래요.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 얘는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희 집도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유학을 가면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저희는 진짜 빚을 내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1억 막 이렇게 빚진 분들이 간혹 안 좋은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빚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진짜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진짜 허덕여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투자를 해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유학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배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나름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물론 회계 재무 여태까지 해놨던 거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거 버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려는 이런 뭐 방향성, 비전, 그림들 이런 것들을 저는 공유하고 계속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학을 왜 가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학을 왜 가고 싶으냐고 묻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요걸 봤을 때는 얘 유학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소통을 해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배우러 간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학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부모님이 진짜로 설득을 당할 만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번 발표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부모님들한테 제가 막 연기를 할 때도 우리 외식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앞으로 향후 배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배우 활동에서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가능성이 있고 나한테 비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나름 해가지고 리포트 형식으로 부모님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말로 진지하게, 부모님,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트렌드는 이런데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데는 정말로 유학이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왜 지금 가야 되냐?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나중에 가도 되는 건가 아니라 지금 가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공감하고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